국민의힘의 이런 지적에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타깃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로 불붙는 분위기인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종합 공급 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핵심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공급 방안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관련 수많은 불법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공작 그만 모드에 돌입한 검찰의 문개기와 수사 지연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핵심 의혹 당사자라면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강북 주택값 관련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 시장이 강북 지역 개발 속도가 느린 게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유권자 선택을 받은 강북 정치인들 반성하라라고 하자 강북 지역에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발끈한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만 있고 의혹만 있지 실제로 수사된 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특검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특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의 숫자가 좀 적은 걸로 보여지는데 네.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수사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 개발은 시장이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은 시장이죠. 근데 시장이 강북구 개발이 안 된 거를 국회의원들 탓으로 돌리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뭐 강북구는 서울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다 서울시고 시장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해서 개발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도움을 요청해서 뭐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입법화해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이든 아니면 개발 관련해서는 시장이 앞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서울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분은 본인이시니까 강북이든 강남이든 차별 없이 개발 잘해서 모두가 행복한 서울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오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방금 보신 이 반발했던 의원들, 전현희 의원과 김영배 의원 두 분 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로 꼽히는 이분도 오 시장을 향해 직격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 구청의 새벽 일자리 운영 관련한 예산이 한 1억 5천 되는데 최근에 서울에 이제 전역에 그 지원 서울시 예산을 다 내년에 이제 삭감하겠다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지금. 시하고 구하고 내치는 예,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인데 1억 정도가 시에서 지원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천은 이제 구가 지원해서 저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 아이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만일에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투여해서 왜 그렇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하나? 김민석 총리가 구로 인력시장을 찾은 모습이었는데요. 오 시장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민영 대변인님. 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지적한 거긴 한데 좀 시기가 공교로운 것 같아요. 네.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명태균 이슈부터 짧게 짚자면 이미 네네. 오세훈 시장이 조사까지 다 받은 상태고 휴대폰까지 제출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고 그 개인 비서의 일탈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조치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너무 군불대기를 적극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마무리 무혐의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합적인 재화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 쓰이려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는 것이 예산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초단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 단독 예산으로 하지 않고 방금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광역단체 협업을 받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왜 삭감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중앙정부는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이 총리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광역단체장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푼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혈세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광역단체장이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차기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태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요. 여의도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성춘 부의장님. 예. 또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도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오늘 아침에도 서영교 의원이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아마 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좀 고민도 깊어질 것 같거든요. 앞으로 릴레이 출마 선언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뭐 자천 타천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군은 지금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누가 나오는지 보고 좀 서울시에 대한 비전을 또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를 선택하시는 과정이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당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계신 분들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겠죠. 우상호 정무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대통령실 안에 있는 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의 차출론 이런 것들은 당에서 요청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당에서 요청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당에서 나가겠다고 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몇 달 동안 지지율이 끌어올리지 못했을 때 뭔가 오세훈 시장이 됐든 국민의힘 뭐 다른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왔을 때 그때 다서야 이제 차출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당에서도 후보 적합도에서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은 것이 아직까지 서울시장은 계속해서 뭔가 야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좀 해온 거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오고 선택하는 과정이 거치고 나면은 저는 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고민을 이제 그때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있다면 좀 어떤? 글쎄요, 워낙 지금 다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라서요. 누가 치고 나올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여론조사 지표를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 전에 좀 두각을 드러내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걸 지켜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거친 설전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웬일로 모처럼 훈훈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공개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문자인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먼저 국민의힘을 향해서 독버섯이라는 논평을 내자 국민의힘이 균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설전이 오간 겁니다. 자, 독버섯처럼 고개 쳐들고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먹는 균이 되고 있음을 성찰해야 된다고 맞받은 거예요. 그런데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에게 먼저 사과를 한 겁니다. 박미영 대변인님, 예. 최근에 되게 여야가 경색적인 상황이잖아요.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거센 표현들이 오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도 좀 민망했을 것도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여야 정 만남을 했을 때도 그 두 수석 대변인이 같이 손을 맞잡고 백브리핑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장면이 무색할 정도로 그 직후부터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친 설전이 오가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적인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그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이 공개 여부를 합의를 하고 결정을 했는지는 잘 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적인 문자였는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살짝 고초를 겪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백척간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이렇게 그러면은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서는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이냐 이런 사실 실망감도 조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좋은 측면을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 말씀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국민 입장에선 이런 훈훈한 모습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